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하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기능식품 혹은 건강보조식품 많이 드시고 계신가요? 비타민, 홍삼, 오메가3, 유산균까지 종류도 참 다양하지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들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의 진실과 거짓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보조식품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지요. 반면 일반 건강보조식품은 단순히 영양을 보충하는 역할만 하는데요. 기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기능식품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조력자, 건강보조식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친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보시면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하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혀 있는데요. 이걸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성분들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D를 과다 복용하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고, 철분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지요. 좋은 것도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3일만 먹으면 5kg 감량 보장. 이런 말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의약품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기적처럼 몸을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FDA 승인이라는 말, 미국 FDA는 건강기능식품을 사전에 승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안전성 검토를 할 뿐이지요. 그러니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공식 인증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다릅니다. 무조건 이게 좋다더라 하고 사드시는 것보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본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칼슘과 비타민 D가 필요할 것이고, 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유산균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지요. 내 몸이 정말 필요로 하는 성분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GMP라는 마크가 있는지,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제품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가짜 제품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싸고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기존에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약을 드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을 보너스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약을 드실 때 조심해야 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같이 먹으면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 약물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액희석제인 와파린과 비타민 K입니다. 와파린은 혈전을 예방하는 약인데요. 비타민 K가 많으면 이 약의 효과를 떨어뜨려 혈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아스피린입니다. 이 두 가지 약은 모두 위 점막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어서 같이 복용하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커집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장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조심하셔야겠죠? 세 번째는 칼슘과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입니다. 칼슘이 항생제와 결합하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가 안 돼서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드실 때는 칼슘이 많은 음식이나 보충제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항우울제 계열과 홍합풀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세로토닌 수치가 너무 높아져서 불안, 발열, 심한 경우에는 팔자까지 일어날 수 있는 세로토닌 증후군 위험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과 자몽입니다. 자몽이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작용을 방해해서 혈중 스타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 손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크죠? 여섯 번째는 이뇨제 프로세미드와 감초입니다. 감초가 칼륨 배출을 촉진하는데요. 이뇨제와 함께 먹으면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지는 저칼륨 혈증 위험이 커집니다. 일곱 번째는 아스피린과 술입니다. 아스피린도 술도 위 점막을 자극하는데요.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위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MAOI 계열 항우울제와 치즈, 와인, 훈제 식품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MAOI 계열 항우울제와 만나면 혈압이 갑자기 치솟아 고혈압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감기약 항히스타민제과 수면제입니다. 둘 다 졸음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너무 강한 진정작용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이 억제될 위험도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과 술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간에서 분해되는데요. 술과 함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면서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이 먹으면 효과가 좋아지는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철분과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서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철분제 드실 때 오렌지 주스 한 잔 같이 마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입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뼈 건강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함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더 커집니다. 혈관 건강이 중요한 분들에게 좋은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강황과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 강황 속 커큐민 흡수를 2000%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커큐민을 건강보조제로 드시는 분들은 후추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와 카페인입니다. 녹차 속 카테킨과 카페인이 만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다이어트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산균과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 장에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줍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타민 K, 칼슘, 비타민 D 조합입니다. 이건 정말 뼈 건강 끝판왕 조합인데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비타민 K는 그 칼슘을 뼈에 제대로 붙게 해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녹차와 레몬입니다. 레몬 속 비타민C가 녹차의 카테킨 흡수를 5배나 증가시켜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먹으면 부작용이 우려되는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항고혈압제와 감초입니다. 감초가 혈압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불면증이나 불안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약과 크론 보충제입니다.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와 유산균입니다. 항생제가 유산균까지 죽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드셔야 한다면 몇 시간 간격을 두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피임약과 성유한풀입니다. 이 허브가 피임약 효과를 떨어뜨려서 원치 않는 임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혈압 약과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많은데 고혈압 약과 함께 먹으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져 저혈압이나 부정맥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스테로이드 약과 짠 음식입니다. 스테로이드는 몸에 나트륨을 축적하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종이나 고혈압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혈압약과 이부프로펜입니다. 이 조합은 혈압 조절이 잘 안되게 만들어서 신장 손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과 약을 먹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첫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보조식품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성분과 함량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광고에 속지 말고 넷째, 본인에게 필요한 영양소만 선택하세요. 다섯째,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고 여섯째, 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일 뿐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잊지 마세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건강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